눈썹 파거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인가요? 오늘은 눈썹 파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썹 파거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인지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성형외과 타구현입니다. 병원에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은 모두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모두 다른 니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해당 환자분의 고민과 가지고 계신 조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진단을 드리게 되는데요. 처짐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이마 쪽에서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법은 다양합니다. 유행하는 어떠한 수술 항목만을 고집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수술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요즘 성형과 의학 관련 콘텐츠들이 부쩍 늘어간과 동시에 이슈몰이를 위한 자극적인 제목의 미디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던데 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특정 수술법은 배제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 해당 환자에게 이 수술법이 필요함에도 말이죠. 최근에 이 눈썹 파거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인가요? 여쭤보신 환자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눈썹 파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썹 파거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인지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탁탁.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썹 파거상을 해도 흉 조직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고 흉이 풀어지면 눈꺼풀이 다시 쳐져 내려온다고 들었다는 분이 계세요. 눈썹 파거상이 2년을 못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모 병원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눈썹 파거상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천 명은 될 텐데요. 그럼 그분들은 다 효과 없는 수술을 하고 계신 걸까요?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눈썹 파거상을 할 때 보통 적게는 6, 7mm, 많게는 20mm까지 처진 피부를 잘라내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늘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2년 만에 피부가 10mm 이상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그 눈썹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이 눈썹 보상은 눈꺼풀이 쳐져 있는 것을 눈썹을 치켜뜨면서 눈꺼풀 쳐진 걸 보상하는 작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썹 파거상을 하게 되면 처진 피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눈썹 보상이 완전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썹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썹 파거상을 하고 눈썹이 떨어지니까 눈꺼풀 처진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애초에 눈썹 보상이 심한 분들을 감별해내지 않고 눈썹 파거상을 하면 눈썹 파거상의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눈썹 파거상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다소 국한된 경우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썹 파거상을 하면 눈꺼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썹이 끌려 내려간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꺼풀이 올라가는 양과 눈썹이 끌려 내려오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 양은 수술 전에 눈썹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눈썹 파거상은 눈썹 보상이 거의 없거나 눈썹 보상을 했을 때 눈썹이 과도하게 높았던 분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수술인 것이죠. 그래야 눈썹이 거의 내려오지 않거나 눈썹이 내려오더라도 적절한 위치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 눈썹 파거상을 하면 나중에 다른 눈 수술을 못한다고 하는데 눈썹 파거상을 한 사람들은 더 나이 들어서 다른 수술을 못하나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피부를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마거상이나 쌍꺼풀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서 적절한 케이스에 적절한 양의 피부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눈썹 파거상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눈썹 파거상의 장점은 눈썹 가까이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제거해 주면서 눈꺼풀 아래쪽의 얇은 피부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확장해 주기 때문에 눈꺼풀이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쌍꺼풀 쪽에 저희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쌍꺼풀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쌍꺼풀 쪽에서 조작이 따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적용 대상은 첫째, 상대적으로 눈꺼풀 두꺼운 피부 영역이 많이 넓으신 분. 둘째,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고 눈썹 보상을 거의 하지 않거나 했을 때 눈과 눈썹 사이가 아주 먼 경우. 셋째, 위에 두 가지 특성을 가지면서 쌍꺼풀에 문제가 없고 뒷꺼풀이 처짐이 심한 경우가 눈썹 파거상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마거상과 눈썹 파거상을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자, 요즘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뭐뭐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시던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서 피해야 할 수술들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은 없습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해본 적이 없으시면서 절대란 말을 쓰지는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눈꺼풀을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마거상과 눈썹 파거상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서 매우 두꺼운 피부를 지녔고 눈썹이 처진 뿐만 아니라 눈꺼풀 처짐이 동반된 경우라면 이마거상과 눈썹 파거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꺼운 피부를 지녔는데 쌍꺼풀 쪽에서 피부 처짐을 제거하면 상대적으로 두툼한 피부가 더 남게 되어서
무거워 보이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도 않고 눈꺼풀 수술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쌍꺼풀은 문제가 없는데 이마 거상을 시행할 때 두툼한 눈꺼풀 처짐이 남는다면 이때 눈썹화 거상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눈꺼풀 처짐을 이마 거상만으로 다 올리려고 하면 바깥 눈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환한 눈매가 되거나 또 전반적으로 눈썹이 너무 올라가서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 오히려 더 노안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따라서 상담과 진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쌍꺼풀 쪽에서 피부를 제거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내려오게 돼서 조금 더 두툼한 피부가 접히게 돼서 쌍꺼풀이 약간 두툼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눈썹화 거상은 일정 부분 눈썹을 끌고 내려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역시 이마 거상을 동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눈썹화 거상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각각 맞추어서 각기 다른 맞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목이 유행하다고 해서, 특정 항목이 비싸다고 해서 제가 특정 항목만 추천해드리면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기는 어렵겠죠. 자, 모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